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서주명리 보금당입니다. 아, 이 날씨가 참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올해 개면연은 정말 비 오는 날에 좀 더 특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희망에 보단 조금 절망적인 이 얘기를 주제를 좀 삼아야겠어요. 어, 최악의 배우자는 있어요. 최악의 배우자는 남자든 여자든 제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제가 봐온 바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배우자 자리가 정관을 깔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지 마세요. 정관 있고 바로 밑에 뭐 정관 있고 바로 편관, 옆에도 편관 있고 이러면 살기 어려워요. 본인 사주로서 이게 뭔가 살아가는 게 힘든 사주입니다. 관성이 많으면 관혼잡살이란 말이 이제 있는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관혼잡 사주분들은 물론 저 그게 있죠. 뭐 상관이라는 게 있으면 상관이 뭐 합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불유쾌한 상황들을 뭐 지혜롭게 이겨낸다라고 얘기는 하죠.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사주에 상관, 편관, 정관, 상관 말고요. 뭐 정관, 편관이 많고 이러면 결혼 생활 자체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만나봐야 정관 편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봐야 재미없어요. 덕 못 봐요. 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음, 제가 오죽 이런 말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예, 저는 어, 은희 7살이라는 편관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고, 정관 하나에 상관, 뭐 편인, 음, 안 좋아요. 계단 밑에 저는 경호일주인데 밑에 오화를 깔고 있잖아요. 그 뭐 정관이란 말하는 게 뭐 발을 정자를 쓰고 벼슬 관자를 쓰는데, 아 말은 좋죠. 정관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의 어떤 그 행동들이 굉장히 반듯해요. 큰 사고도 안 치고. 예. 뭐 남자로서 정관을 하나 깔고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러나 그 정관이 어 배우자로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 정말 고달퍼요. 힘들어요, 사는 게. 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게 제가 제일 첫 판단을 했던 게, 난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자식도 생기고, 저는 저 무식상에 상관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만요. 그 상관은 저는 그 식상으로 제대로 된 식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풀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은. 어, 편관, 정관 말 다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어설프게 인터넷으로 배운 블로그 도사들이 많은데, 정편관, 관혼잡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간혼잡이 많은 사람들 치고 착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제가 풀이로 해서는 뭐 정인이 있고 뭐 좋죠. 정인도 뭐 편인보다 정인이 좋죠. 뭐 그러긴 한데, 정인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더 잘 쳐요. 착한 글자긴 한데 정인을 뜻하는 게, 어, 사주에 본운을 돕는 글자 정인이 있으면은 편하죠. 좋은 사람들과 인연도 있지만 편해요. 근데 그 편한 걸 악용하면은 사기를 충분히 잘 치는 사주들이 정인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기꾼들 중에 정인 깔고 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 이 최악의 배우자 조건이 있어요. 제가 뭐 특정 일주, 이민 일주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안하긴 한데,
모든 이민일주 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임수에서 임목을 만나게 되면은 임수가 임목한테 나무를 임수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임수가 임목에게 물을 줘요. 물을 주고 어떤 현상입니까? 물 주면서 키우는 거죠. 자기가 임목인 배우자 자리를 나무로 보고 키운다는 얘기예요. 키우는 모습은 이쁘죠, 아름답죠. 그러나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가 계유월에 태어났다? 최악입니다. 이민일주가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배우자를 만나지 마세요. 여자든 남자든. 최악의 조건이에요. 계유월생이다. 이민일주가. 보세요. 개수가 임수를 겁제를 합니다. 예. 게을러요. 게으르면서 불만이 많아진 게 이민일주의 계유월이에요. 보세요. 이민일주는 식신을 배우자로 깔고 있어요. 자기가 배우자를 생해주는 글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생해준다는 게 이제 이쁘게 뭐 잘 키우는 게 아니라, 그죠? 도와주는 글자긴 해요. 배우자를 도와주는 글자긴 한데, 자기가 생색을 내는 겁니다. 식신이 지지에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그러니까 지시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식신은.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민일주 자체를 만난다 그러면 저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예. 예, 이민일주인데 계율에 만났잖아요. 원진살 성립이 되죠. 예, 원진이 자기한테도 작용을 하지만요. 결혼을 해서 인목이 배우자 자리에 있잖아요. 옆에 유금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팍팍 좋아요. 예, 이민일주랑 결혼한 남자들은 굉장히 불쌍해집니다. 특히 계유월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는요. 6월. 예. 6월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민일주 이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괴로워요. 또 게다가 어라 이민일주인데 을사시를 만났네. 상간이죠. 예, 을목에게 상간이 되고 밑에 편제가 되는데 상간이 편제면은 별로 상간이 편제를 뭐 건들죠. 저는 훗날 알았지만은 그 을사시 이민일주 을사시면은 공만도 진사공망이 와요. 예, 인사형사를 진사공망에 최악입니다. 예, 최악이에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형살로 인목 남자를 괴롭히고 공망으로 남자를 괴롭히고 원진살로 남자를 괴롭히고 죽어나갑니다. 이민일주 6월생 사시생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만나서 살면은 아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됩니다. 저처럼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최악의 조건인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명리학 공부하면서 그 최악의 조건의 여자를 만나고 삽니다. 이민일주 계유월 을사시 최악이에요, 최악. 음.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겠죠, 뭐. 명리를 제가 빨리 공부를 못한 것이 어, 이 세상 살면서 아쉬운 점이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게 뭐 제 업이고 뭐 제 업으로 인한 결과고 전생에 지은 어떤 그런 뭐 죄과라 그러면 달게 받아야죠. 음,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고 다음 생에는 그냥 돌멩이든지 바위든지 그냥 자연물로 태어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제 의지대로 되겠나요? 또 업은 업대로 해결되기 위해서 뭐 미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전생이 저는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있어야 되는 게 자연이 주고 만든 거라고 봐요. 계절도 한 바퀴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죠?
지구도 동그래요. 그리고 아마 우주도 분명히 동그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위로 중국으로 쭉 한 바퀴 돌면은 또다시 돌아와요. 그 위치 그대로. 음, 세상은 둥글고 이 세상의 모든 사이클도 다 둥굽니다. 그 뭐죠? 재활용 쓰레기만 보더라도 그렇죠. 물론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어요. 네, 종종 당연히 있죠. 근데 재활용 제품들 특히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분리가 돼서 다시 그 병으로 똑같이 쓰여요. 깨끗이 멸균 소독이 되고 다시 만나게 되죠. 어, 쓰레기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인간이 이 그 윤회의 어떤 그런 이 사이클이 없다면 그는 이 자연계에서 말이 안 돼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정말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지만 명리를 공부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없어요. 좀 슬프고 애가 끓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 같은 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지가 않다는 거를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제가 이민일주 개유월 을사식을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인목과 사화가 인사 형살이 돼요. 인사 형살이 되고 또 이민일주가 을사시면은 공망이 진사 공망이 걸려요. 형살과 공망이 두 개가 오고 옆에 유금이랑 원진 이 세 개가 인목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 스스로도 괴로워요. 예. 만약 결혼 안 하고 산다 하더라도 인목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거든요. 이민이면은 임수만 자기 게 아니에요. 인목도 본인이네요. 본인도 괴롭힘 당하고 본인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까지 했다.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주 보셔가지고 이 사주 술사들도 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젊은 시절 같이 사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술 사면 양심이 있어 두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이 형살 공망 원진이 같이 이 월에도 있고 이 태어난 시도 있으면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원진과 형살 공망을 같이 다 갖고 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하면 결혼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재능이 있는데 원진살이 못하게 잡아둡니다. 글재주도 좋고 머리도 다 좋아요. 그래서 하면 잘해요. 잘하는데 이 원진살하고 공망이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이걸 하겠어. 이건 내가 뭐 잘 하겠어. 그게 원진살의 작용이에요. 단순히 이게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보고 싶고 이런 거는 너무 2차원적인 이 해석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예, 자기가 정작 뭘 하고 싶고 의지가 솟았는데 이 원진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시지에는 공망이 형살이 딱 묶어버려요. 못 가게. 그게 결혼을 하면 자기 배우자에게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사주 보시고 원진 공망 겹쳐져 있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마 전생에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요 분명히 본인들이 굉장히 전생에 최악의 어떤 이 업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저처럼 희지가 형사를 공망 만나잖아요. 자식도 안 편합니다. 온전한 자식이 잘 안 나와요. 온전한 자식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의 친구 관계도 별로 결말이 좋지 못해요. 형사 공망이 있으면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데리고 와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사람. 공망살이 그런 얘기해요. 뭐 공망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술사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을 다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공망이 필요 없다고요. 본인이 그 공망의 어떤 그런 폐해나 이점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아들내미가 잡힙니다. 예. 경자년에 제가 경호일주라서 경자년에 충이 돌아서 자식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자식이 그 12년 동안 생기질 않았는데 12년 만에 제가 45세 아빠가 됐어요. 결혼한 지. 말씀드렸죠. 제 사주에는 그런 이 비견이고 그렇지만은 형살이나 이게 공망, 충살이 없어요. 저하고 자식 자리는. 근데 제 아내가 형살 공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식 자리가. 그 애가 나오고 나서 제가 압불사했어요. 그리고 사주를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잡혀야 놓게 제가 사주를 세웠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장사를 하시는 술사님 분들이 많죠. 사주만으로 정확히 질병을 안다? 절대 사입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사주는 8글자예요. 8글자. 8글자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략적인 건 보이죠. 상관, 편제가 뭐 이 집사람 있고 공망이 들어있고 형살이 들어있잖아요. 그래 되면은 자식은 잘 나와도 멀리 가서 사는 경우, 일찍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뭐 형살 공망이라는 게 걸리게 되면 이게 어 자녀들이 물론 좋은 운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임신이 한 번에 잘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살과 공망이 있으면은 그만큼 자녀 운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죠. 또 상간이니 자녀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술사나 제가 공부를 하기 이전에 만났던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제 아내 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돈만 받고.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알았어요. 예, 형살 공망이 있고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도 누구 좋아하지 마세요. 상대 배우자가 무슨 죄를 제가 지었길래 그렇게 되나요? 음. 저는 자식운이랑 그런 비견을 나쁘게 뭐 풀어서는 엉터리 바보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참 보면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운을 여자 꼴로 본다, 남자 꼴로 본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 꼴로 보면 제 아들이 그런 이슈를 안 겪었겠죠. 뭐 여자 꼴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남자 여자를 다 봐야 돼요. 음. 남자가 자식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 여자도 자식 자리가 좋지 않다.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편감이 맞는 저 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괴로운 게 더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삶이란 게 그래서 사주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전생이 없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한 양을 찍은 것 같은데 참고를 하세요. 자기 지지 자리 옆에 원진살 있고 형살 공만 같이 있는 사람이면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배우자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감옥입니다. 감옥이 또 누구 하나 같이 가둬가지고 괴롭혀야지 적성이 풀리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정편관이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도 혼자 사십시오. 외로울 때 괴로울 때를 선택하는 것 중에 불필요한 인연을 만들어서 더 괴롭게 빠지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절망이긴 한데 알거나를 알고 대처를 해야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정평간이 많은 사람인지 결혼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인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시면요. 어차피 볼 사람도 없어요. 그럼 네.